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입니다. 손흥민, 이강인 이 불화 표현하기에 따라서는 뭐 난투극이라고까지 이제 표현하는데요. 그건 너무 나간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된 것은 맞는데 이게 말이죠. 손흥민, 이강인은 전 세계 축구 팬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이름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전 세계 뉴스가 되었습니다. 축구는 전 세계 스포츠 아닙니까? 모든 스포츠를 통틀어 축구가 가장 이렇게 글로벌화된 그런 스포츠고요. 축구 산업 자체 규모가 뭐 엄청나게 큽니다. 그야말로 그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그런 나라도 있는데요. 자, 이 이강인 이번에 하극상을 일으킨 것으로 이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뭐 여론의 이 동향을 제가 살펴보니까 손흥민에게 압도적으로 이제 이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되어 있고 이강인에게는 선배의 말도 듣지 않는 아주 난폭한 아이로 몹쓸 아이로 그렇게 지금 낙인 찍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면요 여론을 이길 장사가 없어요. 심지어는요 이강인이 아시안 게임에서 이제 우승하면서 병역 혜택을 이제 받게 되었는데 그것까지도 회수하라고 지금 소리치고 있습니다. 뭐 회수할 수 있는 법이 있으면 회수하면 좋겠다 할 정도죠. 그 정도로 지금 국민 감정이 싸납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이강인 본인도 그렇고 그 부모들이 나서서 뭐 수습하려 하겠죠. 이제 아마 대대적인 어떤 그런 어떤 사과의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될 겁니다. 진정 어린 진솔한 대화가 좀 필요하겠지만 이강인 스스로 일단 손흥민에게 무릎 꿇고 사죄해야 됩니다. 석고 대죄라고 제가 표현했는데요. 이런 과정 없으면은 이 지금 불붙은 국민 감정을 누구로 때릴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국가대표에서 박탈하라 이런 여론이 압도적입니다. 22살 아닙니까? 미래 한국 축구에 이제 기대 주고요. 손흥민이 현재 대한민국 축구의 에이스면은 차세대 에이스는 뭐 이강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때문에 이 신구 교체가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강인이가 이런 대참사를 일으킨 것이죠. 제가 앞선 방송에서도 뭐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뭐 어떤 일인지 여러분이 다 아신다고 보고요. 일단 지금 이 사건이 어디까지 와 있나 하면요. 관련 뉴스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조선일보 멱살 잡은 손흥민 주먹 날린 이강인 구경만 한 클린스만 여기서 주먹 날린 것은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너무 나갔습니다. 주먹을 날린 것은 아니고 주먹을 휘둘렀는데 손흥민이 피했다라는 말도 있고 가격당했다라는 말도 있는데 얼굴 자체는 크게 흠이 없었죠. 그걸 봐서는 얼굴에 뭐 이렇게 가격된 것은 아닌 것 같고 주먹 안 날렸다라고 이제 이강인 본인도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서로 멱살은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맞고요. 자, 네이트 스포츠 이강인 측 손흥민의 주먹질 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 조만간 직접 설명하겠다. 이강인은요 이번에 이 설명을 할 때 그야말로 석고 대죄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진심 어리게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또 용서를 잘해 줍니다. 그런데 뻣뻣하게 나오면 이거는 뭐 그냥 끝납니다. 그냥 병역 문제로 문제 일으킨 그 누굽니까 미국 시민권자 한 명 있잖아요. 누굽니까 유 뭐 있잖아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진솔한 사과가 없었던 거죠. 진솔한 사과.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용서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대한민국 입국을 허용을 하라고 했지만 국민들의 법 감정을 떠나서 국민들의 감정은 지금 누구를 지지 않았죠. 그것처럼요. 이 이강인에 대한 국민들의 지금 감정은 정말 극에 달해 있습니다. 지금 관련 뉴스가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는데요. 모든 다른 뉴스를 압도할 정도입니다. 모든 다른 뉴스를. 뭐 정치권 그 많은 뉴스들 요즘 뭐 굉장히 중요한 뉴스들이 많이 터지지만 이것들이 그냥 사이드로 비켜나갈 정도로 밀리고 있다. 이 덕분에 말이죠. 건국 전쟁도 지금 묻히는 것 같습니다. 뉴스상으로는. 자, 그 정도로 이 뉴스가 지금 거대한 이슈가 되어 있는데 자, 때문에요. 이강인 부모들께서 이강인에게 정말 솔직하게 이 여론을 전달해야 됩니다. 이강인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런 과정 없으면은 이 국민 감정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지금 뭐 거의 그 감독 클린스만은 교체되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대한축구협회 회장 정몽규죠. 이제 어떤 최종 결심만 남은 것 같은데 이 경우에 이제 위약금이 나가겠죠. 이제 그 위약금은 대한축구협회 자체적으로 뭐 이렇게 그런 돈을 적립해 놓고 있다 하더라도 그 돈을 쓰긴 그렇겠죠. 결국에는 이 감독을 영입한 한데 따른 책임을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질 수밖에 없겠죠. 100억 정도 또 자기 개인 돈에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또 이렇게 재벌 기업에 오너인 만큼 돈은 많은 사람이죠. 자, 지금 상황이 그렇게 와 있습니다. 홍준표가 처음에 주장했던 것처럼 결국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지금 국민들의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 가운데는요, 차범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차범근. 이 클린스만은 독일 선수 아닙니까? 독일 사람 아닙니까? 차범근이 유럽 무대에서 뛴 곳이 바로 독일이고요. 분데스리가 아닙니까? 거기서 정말 대단한 선수였죠. 지금도 말이죠. 독일에서는 자국 리그에서 뛴 해외 선수들 중에 차범을 해요. 차범이라 그러죠. 이 차범근을 아주 대단한 선수로 지금 계속해서 거론하고 있고 해외 선수들 독일에서 뛴 해외 선수들 베스트 11을 선정할 때 후보로 거론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대단하죠. 자, 여기에 말이죠. 이 차범근이가 현 대한축구협회 회장하고 그 관계 속에서 어떤 연결을 했을 것이다. 어떤 역할을 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이런 이게 분석과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구한 억측일 수도 있지만 상당히 합리적인 그런 의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누가 이 클린스만을 이제 대한축구협회에다가 소개했느냐라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독일 인맥을 지금 좌지우지하는 차범근이 이제 거론되고 또 공교롭게도 차범근의 아들 차두리는 독일어를 독일 사람처럼 잘해요. 독일 사람처럼. 독일어를 다른 외국인들이 독일어처럼 하기 참 어렵다 그래요. 거기는 영어보다도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오래전인데요. 그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독일에서 온 3명의 아가씨가 있더라고요. 여성이. 그들이 한국 사람 중에 독일어를 하는 사람들을 말을 듣고 그걸 평가하는 그런 어떤 코너였는데요. 여러 사람이 독일어를 말하더라고요. 손흥민도 나와요. 손흥민도 처음에는 독일에서 운동을 했죠. 그 함부르크 SV라고요. 함부르크 팀에서 오랫동안 거기서 이제 갈고 닦은 실력을 연마해서 지금 슈퍼스타가 됐죠. 함부르크라고 하는 거기서 유소년 시대도 좀 지냈고 그래서 한 5, 6년 지냈습니다. 거기 독일에서. 그래서 독일말을 꽤 잘해요. 이 손흥민이 하는 그 독일어를 듣더니 꽤 잘한다. 와, 외국인 치고는 이만큼 하기도 어렵다 할 정도로 칭찬을 하더라고요. 손흥민의 독일어가 훌륭하다는 거죠. 그런데 차두리의 독일어를 듣더니 말을 안 하고 그냥 입만 하고 벌리더라고요. 자기들보다 더 잘한대 독일어를. 독일어 발음이 100% 완벽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사람 얼굴 보지 않고 말소리만 듣게 되면은 차두리는 진짜 독일 사람으로 생각할 정도다. 달리 말하면 차두리는 한국말보다도 독일어를 더 잘해요. 태어난 곳이 그 독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들었던 그 말이니까 독일어가 자기에게는 네이티브 스피커 원어가 되는 겁니다. 그런 차두리가 또 거기 수석 코치로 들어가 있습니다. 차범근의 아들 차두리의 클린스만의 독일에서 왕따 되고 있던 클린스만입니다. 클린스만은 선수로서는 대단했지만 감독으로서는 완전히 젬병이다라는 게 그게 판정이 다 나 있었어요. 아무도 그 클린스만을 찾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무직으로 벽수로 있다가 대한축구협회의 제안을 받고 그냥 얼싸구나 그냥 달려온 거죠. 그것도 굉장히 좋은 대우로 연봉이 약 30억 정도 된다 그러죠. 그리고 클린스만이 올 때 자기의 그 또 팀이 있습니다. 코치진인데 끌고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여러 명에 대한 또 연봉이 또 나가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만일에 이 클린스만이 감독에서 해임되게 되면은 그 위약금조로 약 전체적으로 한 100억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결국 이것은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책임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 과정에서 차범근이가 뭔 역할을 했다. 요즘 또 차범근이는 조국 그 탄원서에 이름을 올려가지고 지금 난리 아닙니까? 그 의식이 있는 양식이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차범근 저거 뭐 저래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데 조국이를 깨끗하다고 보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1심, 2심에서 징역 2년 나왔는데 그것도 법원이 너무도 많이 봐줬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최소 5년은 넘게 나와야 되는데 2년이 뭡니까? 그것도 법정 구속도 안 하고 그러던 조국이가 지금 총선 출마한다고 저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조국 신당 만든다 그랬죠. 그러면서 감히 떠들더라고요. 제3당을 목표로 한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 조국
하고도 연결하니까 더더욱 또 이게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차범근의 어떤 정체성, 이념 뭐 이런 것을 떠나서라도 하는 행동이 행적이 너무도 수상하다. 거기에다가 이번에 이 클린스만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이런 사단을 또 일으켰습니다. 그야말로 난장판 아수라장을 만들었는데 4강전 바로 전날 이런 일이 터졌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봐도 말이 안 된다. 이해해 줄 수 없다. 이런 거죠. 그러자 주먹을 휘둘렀다. 이강인 탁구 사건의 전말. 지금 진짜 여기서 지금 많이 언급되는 게 지금 이강인이가 진짜로 주먹을 휘둘러 가지고 손흥민의 몸에 주먹이 들어갔느냐 이걸 갖고 또 많이 이야기하는데 어쨌거나 지금 확실한 것은 100%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전부 카드랍니다. 그러나 정황상 주먹은 휘두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설령 주먹을 한번 휘둘렀더라도 맞지 않은 것 같다. 손흥민이 피했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자 그건 뭐 하루 이틀 지나면 나타나겠죠. 자 이천수 그 밑에 하단에 그 선수가 이천수 아닙니까? 이천수 또한 여기 예전에 악동으로 소문이 났었죠. 이강인하고 좀 닮은 그런 구석이 있습니다. 선배 말 잘 안 듣고 뭐 좀 뭐랄까 자기 스타일을 존중하는 건 있는데 어떤 조직의 규율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반항하는 그런 기질을 가졌던 인물이 바로 이천수죠. 천재 유형이긴 한데 이강인도 천재 유형 아닙니까? 천재는 좋은데 천재라도 저렇게 시건방지면 안 되는 거죠. 손흥민, 이강인 불화설에 대한 이천수의 생각. 이천수가 했던 말을 조금 들어볼까요? 뭐 다 볼 수는 없고요. 자신도 일단 안타깝다라고 말을 하고요. 2002년 이천수 자신이 활동했을 당시를 회상하며 그때 당시에는 불화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이강인처럼 자기도 좀 까탈스러운 면이 있었지만 그때 당시는 2002년 월드컵 당시에는 불화설에 휘말리지 않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현재 교육 시스템이 바뀌었다. 어려서부터 외국에서 생활해 문화가 다를 수는 있으나 한국에서는 선후배 간의 규율이라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 정확한 내용은 모르나 아쉬운 건 맞다라고 하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하지만 거기서 제일 아쉬운 것은 감독이다. 선수들을 잡고 하나로 만드는 것이 감독의 역할인데 자기만 좋은 것 하려고 하고 혼자 웃고 있고 선수들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 절대적인 리더십이 없다. 라면서 클린스만 감독을 향해서 맹공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결국 클린스만을 까고 있다라는 것은요. 차범근까지도 연결된 어떤 그런 비판일 수도 있습니다. 자, 어쩌면 이렇게 나가다가요. 이 클린스만을 역임하는 그 과정을 난다치 공개해야 될지 몰라요. 그럴 경우에 차범근, 차두리까지도 등장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총사령관이기 때문에 큰 돈을 주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이 모든 책임은 클린스만이 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천수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손흥민 그리고 여기 이강인 둘 다 국가대표에는 꼭 필요한 선수가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술에 있어서도요. 직전 감독 그 벤투 같은 경우는 이강인을 그렇게 중용하지 않았어요. 교체 멤버로 조금씩 썼고요. 그런데 이 클린스만 같은 경우는 이강인을 중심으로 한 그 전술을 펴는 것 같더라고요. 이강인을 팀의 핵심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그런 낌새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선수들이 반발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물론 그런 전술적인 이유도 있긴 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충격적인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마이데일리 뉴스 보면은 충격적인 요르단전 전말 손흥민과 그렇게 불화가 있었음에도 몸싸움이 있었음에도 이 경기 당일 4강전 당일 때 손흥민이가 이 이강인에게 가장 많은 패스를 준 선수라고 합니다. 일단 불화는 불화고 경기는 경기다 이거죠. 정말 성숙한 생각이고 이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요 또 한 번 손흥민에게 감탄을 한다 그러네요. 자, 이것도 좀 보면요. 이런 자리에서 이제 이런 일을 겪고도 이강인에게 많은 패스를 보냈다. 이강인은 요르단전에서 55차례 대표팀 동료들로부터 패스를 했습니다. 이강인이 패스를 했습니다. 전반전 동안 손흥민에게 한 차례도 패스하지 않았던 이강인은 후반전에는 손흥민에게 3차례 볼을 내줬고요. 페널티 에어리어 부근에서의 패스는 한 차례에 불과했습니다. 경기장 곳곳에서 이강인에게 볼을 전달했던 손흥민과 달리 이강인은 손흥민을 향한 패스에 아주 소극적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반면에 이제 손흥민 같은 경우에는
많은 패스를 뿌렸다라고 합니다. 아시아 축구 연맹의 기록에 따르면 손흥민은 요르단전에서 대표팀 동료들을 향해 34차례 패스했고요. 손흥민이 가장 많이 패스한 팀 동료는 이강인이었다고 합니다. 손흥민은 이강인에게 모두 10차례 볼을 내줬고 요르단과의 4강전에서 이강인은 황인범과 함께 손흥민으로부터 가장 많은 패스를 받은 선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참 어른스럽습니다. 주장답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역시 손흥민이라고 하는 칭찬이 지금 터지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또 다른 하나 충격적인 기사가 나왔는데요. 일본에서 보도했습니다. 이 뉴스가 지금 세계 뉴스로 타전이 다 됐어요. 유럽도 지금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말이죠. 네이마르라고 하는 슈퍼스타가 있는데 브라질 출신이죠. 파리 생제르맹이라고 하는 클럽에서 이강인하고 잠시 같은 팀에 있었었죠. 지금은 네이마르가 사우디로 갔습니다만 그 네이마르가 손흥민과 이강인 둘 다 그 인스타그램 그걸 팔로우하고 있었거든요. 친구로 이렇게 만들고 있었는데 이 사건 이후에 이강인을 언팔했다 그럽니다. 이강인을 잘랐다 그래요. 자, 이걸 보면은 이번에 이강인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 뼈저리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어쨌거나 일본 매체의 이 보도를 보면요. 손흥민 이강인 충돌 사건은 클린스만 감독과 대한축구협회 회장 정몽규가 의도적으로 흘렸을 수도 있다. 이렇게 충격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그게 아니면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통상 이런 일이 터졌을 때는요. 뭐 알아보겠다. 뭐 아직 그게 확실치 않다. 우리가 좀 더 알아보고 나중에 진상을 말해주겠다라는 식으로 바로 알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내분 사태를 외부에 알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한 달이나 두 달 뒤에 이미 그때는 열이 식었을 때 아닙니까? 근데 그때 이제 슬쩍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국민들이 그렇게 흥분하지 않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번에는 너무도 빨리 빛의 속도로 그냥 알려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4강 탈락했다는 그 비난 여론을 이 사건으로 덮는 게 아닌가. 이슈로 덮는 게 아닌가. 그렇게 지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거를 일본 매체가 일본 스포츠 전문 매체 히가시 스포웹이라고 있습니다. 히가시 스포웹. 여기서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에서 터진 내분 파동이 대스캔들로 번질 것 같다라고 하면서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사 들어가요. 수사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잘못하면. 자, 그리고 신구 에이스가 대립한 전대 미문의 내분으로 한국 안에서 큰 소동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 내분을 누설한 사람이 클린스만 감독과 정 회장이라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클린스만 감독은 시종 일관 불성실한 태도로 논란이 돼 경질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고 그를 선임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정 회장의 책임론도 거론되고 있다. 자, 여기서 말이죠. 차범근 이야기는 지금 우리 국내 언론이 혹은 국내 네티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이긴 한데 클린스만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죠. 차범근은. 그래서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정몽규도 잘 알죠. 차범근은. 그래서 클린스만을 과연 누가 여기에 끌고 왔느냐 이걸 갖고 또 난리 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 그리고 이 일본 언론은요. 클린스만 감독과 정 회장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 내분 정보를 고의로 누설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정말 충격적입니다. 대한민국 망신을 지금 떨고 있는 것이고요. 국격을 엄청나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축구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방송할 때 축구는 정치다라고 제가 제목을 단 적이 있는데요. 그 정도로 굉장히 큰 파괴력을 갖습니다. 특히나 이 젊은 층들이 있죠. 10대, 20대, 30대, 40대 정도까지도 포함이 되는데 이들은 사실상요. 유럽 프로축구 세대입니다. 예전에는 유럽 프로축구를 그렇게 많이 중계를 안 했어요. 실시간 중계를 거의 안 했거든요. 이 세대들은 남자인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이것을 봅니다. 보고 거기에 대한 관심과 화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반응을 보이는 그 세대죠. 여성들 중에서도 그걸 보는 비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축구는 단순히 그냥 스포츠 하나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개념들이 정치라든가 다른 문화 영역으로까지도 많이 퍼져 있죠, 지금. 그래서 이거는 대한민국에 금년 나온 뉴스들 중에요. 어쩌면 가장 큰 뉴스가 될지 몰라요. 이 뉴스 자체가. 그 정도로 이게 세계적인 뉴스가 되어버렸습니다, 벌써. 그래서 지금 아시아 각국, 중국, 뭐 일본, 뭐 인도네시아, 베트남 전부 이 뉴스를 다루고 있다 그래요.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이걸 이제 잘 해결해야 되겠죠. 어쨌거나 제 생각에는요, 이강인이가 석고 대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 앞에서도 정말 진솔하게 정말 자신을 드러내고 속마음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사과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눈물도 흘려야 될 겁니다. 그런 과정 없으면 이거 수습이 안 됩니다. 손흥민은 어쨌거나 이번 일을 통해서 또 한 번 국민들의 큰 뭐랄까 신뢰를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자, 클린스만은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어쨌거나.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